안녕하세요. 나카모토 파일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사토시 픽션 전기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의 이름은 없었다 라고 하는 사토시 픽션 전기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안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총 4편 에피소드를 업로드했는데요. 채널을 막 개설한 입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클릭해주셔서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그냥 나가시기도 했지만요. 아마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에 클릭해 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를 마무리할 겸 이 영상을 제가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업로드를 한 4개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없었다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일생을 상상과 사실을 바탕으로 그려낸 픽션 기반의 전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토시 나카모토였을까요? 사실 저는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자이자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 거라고 굳게 믿는 신념 있는 암호화폐 신봉자입니다. 평소에는 코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이름의 암호화폐 지식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아쉬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이야기가 아직도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장벽도 높고 여전히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달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화폐가 세상에 등장했는지, 왜 그는 익명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는 어떤 세상을 꿈꿨던 건지, 이런 질문들을 기술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직후 인터넷에 백서를 발표하고 비트코인을 세상에 선보인 후 익명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지금 살아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가 남긴 몇 개의 이메일, 커밋 메시지, 포럼의 글,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 제네시스 블록만이 남아있죠. 하지만 저는 그 흔적들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내면과 철학을 상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기술자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어떤 고뇌를 안고 있었는지, 그가 왜 세상에 나서지 않고 끝까지 익명으로 남았는지, 물론 픽션이기에 많은 부분들이 제 상상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배경과 그가 남긴 기록에는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닉네임, 즉 그가 세상과 접속하기 위해 만든 가면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의 본명은 끝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그가 익명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이름 없는 존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그의 이름은 없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 서사의 핵심이자 전제입니다. 이야기 속 그는 늘 그로 불릴 뿐이며 누군가의 아들, 어떤 학생, 그 사람, 세상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가 사토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순간은 훗날 익명이라는 갑옷을 입고 세상에 도전할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라도 이 픽션이 사토시를 모독하는 것 아니냐고 느끼시는 분들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비트코인과 사토시 나카모토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기술적 위대함을 넘어 한 인간의 고뇌와 철학, 그리고 신화가 된 이유를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픽션은 상상에서 태어나지만 그 상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비트코인의 기원과 철학을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번 주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시작부터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지 하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토시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어머니는 알코올에 의지하며 무너져가고 집안은 점점 폐허처럼 변해가고 아이는 세상과 단절된 고독 속에서 점점 잠겨갑니다. 이 어두운 톤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와 지역, 그리고 그가 세상을 바라본 시선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린 사토시가 살던 곳은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즉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한때 미국 산업의 중심이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제조업 붕괴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도시 전체가 가난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쇠락한 공장, 폐허가 된 주택가, 무너진 가족들, 이것이 사토시가 자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의 또 하나의 거품이 터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과열되며 생긴 거품입니다. 수많은 인터넷 스타트업이 상장되었고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었지만 2000년 초반 그 환상이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러스트벨트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무너진 제조업 일자리 위에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토시 역시 이 영향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에게는 그저 아버지의 해고, 어머니의 무너짐으로 보였겠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흐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만든 거대한 파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 붕괴는 어린 시절 사토시가 처음으로 체험한 보이지 않는 적이었고 훗날 그가 체제와 금융, 권력에 대해 깊이 불신하는 첫 번째 상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왜 이토록 어두운 시작인가에 대한 답은 그의 외로운 성장기, 그리고 그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족도, 사회도, 미래도 없었던 시대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훗날 사토시가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꿈꾸게 되는 동력이 되죠.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들은 그 어둠 속에서 태어나는 빛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빛을 만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전개됩니다. 여기서부터 사토시의 내면과 기술, 철학이 점차 깨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첫 주라 리뷰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